사람 인생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평생을 참고 버티고 모른 척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은 하필 세탁물 하나 널다가 그동안 애써 외면하던 진실이 눈앞으로 걸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나는 그저 딸네 집에 가서 청소나 좀 해주고 빨래나 널어주고 국 하나 끓여놓고 오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 딸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 좀 봐줘. 딸의 전화는 늘 그렇듯 짧았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이틀 정도 비워야 할 것 같아. 아, 그래. 알았다.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왜 하필 그날인지는 딸도 묻지 않았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어느 순간부터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 차라리 묻지 않는 게 편한 것들이 쌓이게 되니까요. 토요일 아침 나는 장바구니 하나 들고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 그리고 어딘가 정리되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 에휴, 애들이 또 바빴나 보네. 나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앞치마부터 챙겨 맸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늘 똑같았습니다. 설거지, 청소기, 화장실 물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래.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베란다로 들고 나가는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낯선 냄새가 났던 게 설명하기 힘든 향수 비슷하면서도 딸이 쓰지 않는 냄새. 요즘 애들 섬유유연제 바꿨나?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수건을 널고 사위 셔츠를 널고 딸 옷을 널다가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이건 딸 옷이 아니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연분홍 속옷. 나는 한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헷갈릴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설마 머릿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괜히 그때였습니다.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났습니다. 철컥. 나는 베란다에서 몸이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사위의 목소리.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태연하게. 아내 없어. 집에서 자고 가. 그 말 뒤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들고 선 채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발소리, 여자의 구두 소리, 낯선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이 집 안을 너무도 익숙한 듯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하지만 다시 들렸습니다. 어머, 어머님 안 계신 거 맞지? 응, 없어. 걱정 마. 그 순간 내 다리가 풀렸습니다. 빨래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베란다에서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신발을 벗는 소리, 여자가 거실을 둘러보며 가볍게 웃는 소리. 마치 이 집이 처음인 것처럼, 아니 오히려 자주 와본 집처럼.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집 되게 깨끗하다. 원래 이렇게 정리 잘 돼 있어?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아, 장모님이 가끔 와서 청소 좀 해주셔. 아, 그래서구나.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닦아놓은 바닥, 내가 정리한 집, 내가 돌보던 이 공간에서 저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짧은 탄식.
그리고 이어진 말. 어머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베란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은 커져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위와 그 여자가 내 쪽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사위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 말이 기름처럼 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보다. 여자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사위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좀.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오해? 지금 이 상황이 오해로 끝날 일로 보이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오빠가 아내 없다고 해서 나는 그 여자를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그럴 자격도 그 여자에게서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나는 사위를 봤습니다. 너 내 딸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고 이런 짓을 하냐?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출장 갔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출장? 믿고 안심하고 집을 맡기고 떠난 출장. 나는 그날 아침 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집 좀 봐줘. 여자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전 진짜 몰랐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오늘 같은 날이 기억날 거다.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이야기 좀. 나는 그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딸이 데려와. 이 사람이에요. 하던 그날부터 결혼식 날 손주 이야기하던 그날까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건 이미 다 끝났다. 사위는 무릎이라도 꿇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는 넘어질 때 하는 말이고 이건 선택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일을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딸네 집 거실에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봐줘서 고마워. 엄마 아직 있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딸을 보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딸은 내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는 차마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베란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빨래 널다가 조금 이상한 걸 봤다. 딸은 처음엔 웃었습니다. 에이, 엄마 또 요즘 유행하는 속옷 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사람도 봤다. 딸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사람? 누구?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남편이 여자랑 들어왔다. 딸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억지로, 아주 억지로. 엄마, 그건 오해야. 출장 중에 집 좀 빌려줬다든지. 나는 사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 없어. 집에서 자고 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 말이 끝나자 딸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딸은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왜 그걸 말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냥 몰랐다고 해주지 그랬어. 딸은 얼굴을 감싸쥔 채 울었습니다. 모르고 살았으면 됐잖아. 나는 딸의 등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엄마는 너를 속이고 싶지 않았다.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이렇게까지는 알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이 부모로서의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날 사위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야. 외로웠어.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위의 말이 끝날 때까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 집에 들릴 때 우리 집이라고 생각했어?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말없는 식탁, 등을 돌린 잠자리, 울음 섞인 새벽. 나는 딸 집에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건 내가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딸의 입으로 들으니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말리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딸은 사위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나한테 더 상처였던 건 당신이 걸렸다는 사실이 아니라 들켰을 때의 태도였어. 사위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장모님만 없었으면. 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 듣고 확신했어.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인생만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딸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그러더라. 엄마가 나 대신 이혼시킨 거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엄마는 그렇게 욕먹어도 된다. 딸은 그제야 울었습니다. 엄마, 고마운데 미안해. 사위 쪽 가족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젊은 애들 일은 젊은 애들끼리.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 애 일이면 젊게 책임지셨어야죠. 어른이 모른 척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요. 전화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하던 날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선택을 한 거다. 그날 딸은 결혼을 정리했고 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은 짐을 정리해 나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 냄새가 나고 저녁엔 TV 소리가 났지만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정을 쉬게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엄마가 너무 나섰다더라. 요즘은 그 정도는 참고 산다던데. 딸은 처음엔 그 말들을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예민했을까? 나는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예민해서 이혼한 게 아니라 무뎌지지 않으려고 한 거다. 그 말에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날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그땐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딸을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 문자를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결과잖아. 나는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선택이니까요. 밤이 되면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날 내가 못 본 척 했으면. 하지만 곧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그 빨래를 마음에 널고 살았겠지. 진실은 아프지만 숨길수록 사람을 썩게 만듭니다. 몇 달이 지나자 딸은 다시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옷을 새로 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하게 숨이 좀 쉬어져.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한 숟갈 더 떠주었습니다. 사위에 대한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직장을 옮겼다더라. 혼자 살고 있다더라. 사람이 많이 변했다더라. 하지만 딸은 한 번도 그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는 받았습니다.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잘 지냅니까?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는 없다. 그 말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엄마, 이번엔 누구 허락도 안 받고 갈게.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돌아온 딸의 얼굴은 전과 달랐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눈빛에 자기 몫의 삶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딸 인생의 앞줄에 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언은 묻기 전엔 하지 않고, 걱정은 보이지 않게 삼키고, 응원은 늘 같은 자리에 두는 것. 그게 지금 나에게 가능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있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딸의 결혼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딸의 인생을 다시 세탁해 준 거라는 걸. 딸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불리기 전 자기 이름으로 불리던 자리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아침마다 머리를 말리고 신발을 고르며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엄마, 이 신발 어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 걸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사람들은 딸에게 묻곤 했습니다. 혼자라서 괜찮아? 딸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혼자인 게 아니라 내 편이 나인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처럼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딸의 삶은 딸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두고 늦게 오는 날엔 불을 켜둡니다. 그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베란다에 나란히 서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하얀 셔츠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나한테 진실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제야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프게 살아도 되는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람 인생도 빨래랑 비슷합니다. 감춰두면 냄새가 나고 햇볕에 내놓으면 아프지만 마릅니다. 그날 나는 딸의 인생을 베란다로 끌어냈을 뿐입니다. 이혼은 파국이 아니라 정리였고 나는 그 정리를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도 빨래를 널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그날 그 집에 내가 없었더라면 이 이야기는 영영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말합니다. 잘 말랐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은 왔고 해는 떴고 사람들은 각자 갈 곳으로 갔습니다. 다만 딸의 인생만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오던 날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보며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아내도 아니었고 며느리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체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신발을 벗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 집 되게 조용하다. 나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게 아니라 이제 내 소리가 들릴 공간이 된 거다. 그날 밤 딸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잠결에 울지도 않았고 이를 악물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에 물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래, 사람 인생도 이렇게 한 번씩은 깨끗이 씻겨야 하는구나. 며칠 뒤 딸의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사위였습니다.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울리고 또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진짜 후회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딸은 한참을 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사람이 후회한다고 다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후회는 자기 몫이고 선택은 상대 몫이다. 그날 이후 딸은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 집 딸 이혼했다며? 엄마가 너무 세다던데. 딸은 처음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허리를 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말하면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혼했어요.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상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지만 담담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잃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엄마가 나 대신 화내준 거지? 나는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화낸 게 아니라 외면하지 않은 거다.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더 고마워.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딸은 직장에 완전히 적응했고 나는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딸이 출근한 뒤 빈집을 둘러보면 이상하게도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것도요. 어느 비 오는 날 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이런 말 들었어. 뭔데? 결혼 안 한 사람처럼 자유로워 보인다고. 딸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눈치를 보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건 자유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다. 가끔 나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베란다, 젖은 빨래, 낯선 향기, 그리고 그 한마디, 아내 없어. 집에서 자고 가. 만약 내가 그때 모른 척 했더라면 딸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기 인생을 접어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라 망가진 걸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고 딸도 자기 나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지켜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나는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도 세탁기 한번 돌리고 나면 탈수가 필요해. 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었구나. 이야기는 크게 끝나지 않습니다. 폭죽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가 덜 아프고 덜 억울해졌을 뿐입니다. 그게 노년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빨래를 놉니다.